오늘은 불규칙적인 일정에서 어떻게 운동 루틴을 조정하면서 벤치프레스 증량까지 가능했는지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과 4가지 전략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 보수적인 RPE 설정과 RPE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RPE는 단순히 하나를 더하고 덜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기간에 적절한 증량이 가능한가, 점진적 과부하를 위한 피로가 잘 관리되고 있는지를 체크하기 위한 기준이 됩니다. 이때의 RPE는 무게, 횟수, 세트 같은 단일 세션에서 오는 피로와 주간, 월간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쌓이는 피로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오는 피로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교대 근무 때문에 운동할 수 있는 날이 일정하지 않거나 개인적으로는 블로그와 유튜브 작업이 밀릴 때 운동을 포기해야 하는 날이 있습니다. 블록 주기와 같은 정량적 향상이 불가하죠. 이런 개인적 특성을 고려해 어떤 사람들은 RPE를 좀 더 보수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디션에 따라 1개가 아니라 2에서 3개 정도 덜 할 필요도 있습니다. 회복하지 못하는 운동 강도는 잦은 피로만 유발할 뿐입니다. 원하는 만큼의 점진적 과부하는 회복하는 만큼 이루어집니다. 현재의 운동 강도가 자신이 회복할 수 없는 정도라면 과감하게 운동량을 줄일 필요가 있죠. 그러기 위해선 자신의 피로를 체크할 만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피로를 판단하는 기준은 다양합니다. 운동에서는 리프팅 속도, 체감되는 무게감, 타겟 부위에서 느껴지는 자극의 정도, 일상에서는 식욕, 수면, 성욕 감정 상태, 운동 욕구 등이 있죠. 제가 판단하는 몇 가지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운동에서 판단하는 기준은 악력, 리프팅 속도, 무게감입니다. 악력은 데드리프트 하는 날에 활용합니다. 악력이 약해서 웜업 세트에 140kg까지는 맨손으로 들어보는데요. 컨디션이 괜찮은 날에는 3개 정도, 그저 그런 날에는 1에서 2개 정도, 박살난 날에는 들지도 못합니다. 만약 맨손으로 140kg를 들려고 하는데 꿈쩍도 안 하거나 1개를 겨우 들었다면 그날 운동은 깔끔하게 포기하거나 머신 몇 개, 레이즈 몇 개 정도 합니다. 스쿼트와 벤치프레스에서는 얼렉시 느껴지는 무게감과 리프팅 속도로 가늠합니다. 이것도 본인이 판단하는 기준이 있으면 좋습니다. 저는 원RM의 80%로 3개 했을 때 5에서 6개는 충분히 수행 가능하다고 느껴진다면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원RM의 90%로 1개 해보고 3개까지 충분히 수행 가능하다고 느껴질 때 그날 컨디션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원RM의 80%에서 90% 같은 무게감과 리프팅 속도라면 마찬가지로 더 이상의 무게 증량은 포기합니다. 더 낮추거나 80% 무게로는 3개 이하로만 운동합니다. 일상에서 느껴지는 피로 중 가장 크게 느껴지는 지표는 수면의 질입니다. 특히 데드리프트처럼 피로가 큰 운동을 무리하게 했을 때 잠을 잘 못 이룹니다. 2에서 4시간 정도 밖에 안 잤는데 깨거나 잠이 너무 안 오는 경우도 있죠. 경우에 따라 다른데 이틀에서 3일 정도의 회복기간이 필요합니다. 무리하면 바로 오늘 잠 못 자겠다 느껴지긴 합니다. 두 번째 원칙. 저처럼 운동 목표가 3대 운동의 점진적 향상이라면 고중량 트레이닝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럴 때 활용하는 것이 싱글 세트입니다. 싱글 세트는 1세트에 1개만 하는 방식입니다. 싱글 세트를 활용하면 고중량 훈련을 더 낮은 피로와 안정적인 자세로 훈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원RM의 85에서 90%로 운동한다고 했을 때 이 정도 무게를 최대 반복하면 대략 3에서 6회 정도가 나옵니다. 이 정도의 횟수로 세트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1개만 합니다. 왜냐하면 RPE가 높아지면 세트마다 쌓이는 피로가 급격히 높아집니다. 높아진 피로는 자세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어렵게 하죠. 고중량에서는 근력만큼 중요한 것이 일정한 자세와 패턴입니다. 1개씩 하면 피로는 높지 않으면서 일정하게 자세를 연습해 볼 수 있죠. 똑같이 5개를 하는데 한 번에 5개로 하는 것과 1세트를 5세트 하는 것은 큰 차이를 만듭니다. 특히 고중량에서는 횟수를 채우는 데에 있어 저중량에 비해 심리적 부담이 더 큽니다. 10개, 15개 정도를 반복할 수 있는 무게로 최대한 해보라고 하는 것과 3에서 5개 정도를 반복할 수 있는 무게로 최대한 해보라고 했을 때 후자가 훨씬 부담입니다. 고중량에서는 횟수 하나를 채우기 위한 피로와 심리적 부담감이 더 크거든요. 싱글 세트로 충분히 중량에 대한 적응과 안정적인 자세와 패턴이 만들어지면 그때부터는 횟수를 늘려 탑세트를 시도해봅니다. 탑세트는 5에서 8회 정도를 목표로 하고 RPE9에서 마무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원RM의 80에서 85% 정도 무게로 설정하면 됩니다. 탑세트를 하는 이유는 운동 볼륨을 늘리기 위한 목적, 체감하는 PRE와 실제 수행 능력 차이를 좁히기 위함입니다. 이 탑세트는 3에서 4주에 한 번 정도만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꾸준한 증량이지 오늘 폭발적으로 힘을 다 써서 방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잘 쌓아온 테크닉과 운동 볼륨, 잘 관리해온 피로를 한 번에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싶지 않잖아요. 가능한 꾸준히 디로딩 없이 운동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세 번째 원칙.
큐는 길고 상세하고 새로운 개념을 배우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장황한 설명이 아니라 한두 마디 정도로 이전에 배웠던 내용을 되새길 수 있어야 한다. 스타팅 스트렝스에서 마크 리피토가 설명한 큐잉입니다. 많은 분들이 중량을 다루는데 문제를 느끼는 이유 중 하나는 너무 많은 큐잉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 수행 능력과 동작의 패턴이 중요한 상황에서 너무 특정 근육의 활성화와 자극을 느끼려고 합니다. 둔근을 짜고 아치를 만들고 견갑을 후인하강에서 광배를 수축시키고 전거근을 활성화하겠다 하는 것은 그리 효율적인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의 집중이 여러 가지로 분산될수록 효율이 떨어집니다. 큐잉 개수를 줄이고 단순화하세요. 제가 고중량 벤치프레스 수행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는 몸통을 고정하는 것과 효율적인 궤적으로 리프팅하는 것입니다. 발을 누르는 것과 흉추를 들고 숨을 마시는 것은 내 골반과 흉곽을 흔들리지 않게 유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각선으로 밀어야겠다 보다 바벨을 쇄골 위에 올려놓겠다 인지하는 것입니다. 원RM 또는 고중량 리프팅은 애초에 자극과 근비대가 목표가 아닙니다. 저항을 느끼는 게 아니라 수행 능력과 근신경을 폭발시키는 것이죠. 자극을 원하면 중량을 낮추거나 머신을 쓰는 게 맞습니다. 프리웨이트를 고집할 필요가 없죠. 네 번째 원칙, 벤치프레스 고수들의 말을 들으면 꼭 하는 말이 주 3회 이상 빈도를 늘려라입니다. 예전에 역도 선수들은 어떻게 매일 스쿼트, 데드리프트를 할 수 있지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정보를 찾아보다 알게 된 것은 빈도를 높이려면 70에서 85% 정도의 무게로 실패 지점 없이 훈련하는 것이죠. 기술적인 실패는 있을 수 있지만 내 몸이 지쳐서 발생하는 실패는 안 됩니다. 무게에 대한 적응을 높이고 자세를 일정하게 갖추는 과정에 자연스럽게 볼륨이 쌓이는 것입니다. 가능한 주 3회 이상은 벤치프레스를 하려고 루틴을 구성해보세요. 예를 들어 제가 대략 한 4년 전이가 했던 벤치프레스 주 4일 루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횟수와 세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월요일은 원RM의 90%로 탑싱글을 하거나 RPE9까지 최대 횟수 측정 후 정지 벤치프레스를 원RM의 80%로 3회, 화요일은 원RM의 80%로 터치앤고 3회, 목요일은 원RM의 85%로 터치앤고 3에서 5회, 금요일은 원RM의 75%로 정지 또는 터치앤고 5회 합니다. 세트를 N으로 둔 것은 컨디션에 따라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횟수는 상대적으로 적게 해서 고정하고 세트로 운동 볼륨을 조정하는 것이죠. 운동 끝났을 때 가슴이 터질 것 같은 느낌이 있으면 안 됩니다. RPE는 정말 컨디션이 좋은 날 아닌 이상 8 정도에서 마무리합니다. 일반적으로 세트와 횟수를 고정해두지만 좀 더 유연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벤치프레스 중량은 많은 분들이 지지리도 안 올라서 고민이 많죠. 스쿼트와 데드리프트는 서로 시너지를 받는 반면 벤치프레스는 벤치프레스 자체를 자주 해줘야 는다고 생각합니다. 보디빌딩을 위해 근비대를 원하시는 분들은 스트렝스 주기와 근비대 주기를 잘 구성해서 늘어난 스트렝스를 근비대로 전환시킬 수 있게 해주면 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세의 모든 것 파워라테스였습니다.